trapped in the concept. Falsely accused was used and misled, bitch. I'm hoping you fucking rest in peace. 한계라는 것을 어떤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벽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이것은 내가 결코 이길 수 없구나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벽을 맞고 자신이 쓰러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제가 그 벽을 밀어낸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학생회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이고 도저히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그 한 번은 60번인 거예요. 30번과 31번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30번과 60번 게임 끝났죠. 31번은 곧 60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노력의 복리의 법칙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왜 사회가 오히려 더 공평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별 차이 안 나는데 왜 쟤는 계속 승진하고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있지?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0.1%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0.1%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유중학교 학생 여러분. 선유중학교 스포츠클럽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클럽 다들 해봐서 2학년, 3학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담당 교사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고 안전교육 조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시간 잘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이 다른 글을 인용해서 선생님이 체육을 잊은 학생에겐 체력이란 없다라고 적어봤는데 1순위가 우리에게는 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선생님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왜 신체적 활동을 해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강해야 모든 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혹은 체력이 저하돼서 모든 것이 힘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도 키우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이지 않은가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이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클럽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심과 배려심을 터득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스포츠 클럽이 종목이 많이 개설이 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한 가지 습득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개설을 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꾸준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같이 운동하다 보면 체력도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뭐 협동심, 뭐 배려심 등등을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스포츠클럽이 우리 1시간 노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다 함께 팀을 짜서 경기도 해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이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거를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지금은 1년을 우리가 선택해서 한 종목으로 1년을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 되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이 재밌게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놀이 형식으로나 아니면 형태를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을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운영 시간 및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운영 내용이 수목금 4교시로 합니다. 아마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는 뭐 2시간씩 나눠서 각 반에 나눠서 뭐 로테이션을 도는 종목을 로테이션 도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다르죠. 1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그 1시간 동안 8개의 종목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축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탁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피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눠질 텐데 그 종목들이 섞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나 피구인데 축구가 갑자기 하고 싶네 해서 피구하다가 축구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클럽도 일종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이탈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피구 반이더라도 축구에 가서 축구를 하면 안 되고 배드민턴을 치면 안 되고 어디든 담당 교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활동을 하셔야 해요. 이탈해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피구를 하고 있더라도 축구가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담당 교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축구 공을 잠시 빌려서 개인적으로 잠깐 하는 거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잠깐 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단합이 안 되고 같이 즐기지 못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내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축구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다른 친구들도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행동은 일치하지 않고 그 반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요, 피구반이면 그날 피구가 우리가 진행이 되지만 잠깐 다른 체육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다른 활동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담당 교사 선생님과 합의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유중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은 8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7개 반, 우리 1학년을 예를 들게요. 1학년이 7개 반인데 그거에 플러스 1반 해서 8개 반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년들은 7개 반이어서 8개 반으로 개설을 했고요. 3학년 친구들은 지금 6개 반이기 때문에 7개 반으로 개설을 했어요. 자, 그렇게 n 플러스 1반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작년 우리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 말에, 학기 말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별로 선생님이 이 종목을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그렇게 개설이 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소가 나와 있고요. 장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천시 활동이 교실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교실은 나중에 선생님이 선정을 해가지고 교실을 나중에 게시를 우천시에 어디서 해야 될지 게시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활동 장소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지 마시고 이 활동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PT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각 반에 다 게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게시물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인원, 최대 인원이 적혀 있는데 인원이 조금 각 반마다 다르다는 거, 그거를 조금 유의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축구 A, B를 선생님이 나눠놨는데 A, B를 왜 나눠놨느냐 하면 A, B랑 같이 경기, 팀 경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A, B로 나눴고요. 다른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설문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순위별로 종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1학년 트래킹과 런닝은 박수경 선생님, 박정은 선생님, 또 3학년 박수경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축구 A는 1학년 권혁중 선생님, 그 다음에 2학년 국동필 선생님, 김세건 선생님, 축구 B 김도희 선생님, 박수경 선생님, 이렇게 학년별로 쭉 나와 있고, 자, 종목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담당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클럽 기타 운영 내용인데요. 교설 수업을 할 경우들이 있겠죠. 우천시나 혹시 아니면은 종목 규칙을 잘 몰라서 수업이 안 된다. 그럴 시에는 여러분들 교실 수업으로 대체해서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종목 규칙이나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대체할 수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체육활동이나 뭐 신체활동 할 때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육 선생님들도 매 시간 매번 여러분들 안전교육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치면 사실 굉장히 자기의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치시면.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활동해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하고 체조를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체조를 하지 않고 귀찮다고 체조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꼭 안전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 안전사고가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 시간 준비 운동하고 다치지 않게 활동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학급당 1인 중요하죠. 또 도우미 선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마 배정된 반으로 지금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 선발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담당 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선발을 진행하셔서 바로 도우미들은 선생님한테 2층 체육관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2층 체육관. 네, 2층 체육관으로 오시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수업시간 시작 전에 선생님 체육관으로 와서 물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것도 누누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위험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다음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비 운동도 그렇고요. 도구도 철저히 준비해서 와야 되겠죠. 또 우리 신체적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체육복이 필요합니다. 체육복을 철저히 준비해서 수업을 준비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매너를 지킵시다. 이 매너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들이랑 뭐 서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중요해요? 학교 물품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 시간에 학교 물품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고장나면 다른 친구들이 쓰지 못하게 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실에서 나올 때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고 나오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 매너입니다. 시설을 쓰는 매너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모두가 체육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적어봤고요. 선생님은 체육에 굉장히 진심인 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유중학교에 체육 행사도 많고요. 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 선유컵도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유컵,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시간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 클럽 시간에 종목이 피구, 축구, 배드민턴 등등 있죠. 이런 시간들이랑 종목들이랑 우리 리그전이랑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규칙 설명 영상이 나올 텐데요. 그 규칙 설명 영상을 상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걷기 효과의 효과야. 한 명이 좀 멸치해서 아니 정말 진짜 너 근데 좀 요즘 여러분 모두 걷기 운동하세요. 네, 하세요.
party, everybody put up their hands. I get a half a meal for my beats, you get a couple.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 스포츠가 특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방심과 준비 부족은 경기 중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구기 종목 분야의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꾸준한 훈련으로 경기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준비들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경기 중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거친 몸싸움과 자신의 몸 상태 이상의 힘을 급격히 내는 경우,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기력의 차이뿐 아니라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상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 또는 골절과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입니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의 손상이 있으며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 허리 부상, 어깨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 손상, 팔꿈치 관절의 인대 또는 힘줄 손상 등이 있는데요. 미리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알고 대응한다면 안전하게 구기 종목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구기 종목 분야에서 즐겁고 안전한 실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발목 관절의 해부학 및 손상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인대 손상의 원인과 그 예방법을 학습하고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처치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경기장 상태나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작게는 선수와 선수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타박상부터 해서요. 지금 발목이나 무릎, 인대 손상 또는 심한 경우는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부상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급격한 턴 동작이거나 아니면 과한 스프린트 동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햄스트링 부상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앞서 말한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훈련장에 나왔다가 바로 훈련장으로 돌입했을 때 심한 사고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와 선수가 같이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는 착지 동작에서 저는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착지를 하다 보니 발목 관절이 돌아가고 무릎도 함께 복합적으로 다치게 되면서 발목과 무릎의 인대 손상을 좀 심하게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굉장히 긴 재활 과정을 거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 또 수분 섭취, 영양 섭취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완벽한 준비 운동이 담이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구기 종목.
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승부에 집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상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죠. 사전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잊지 마세요. 구기 종목 안전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구기 종목 운동할 때에는 위험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목 관절의 손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의 부상에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정강뼈와 종아리뼈, 목말뼈 및 발꿈치뼈 등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뼈는 인대와 주변 근육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 뒷목말 종아리 인대와 발꿈치 종아리 인대를 발목 관절 가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대들이 발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외력에 의해 부분 파열 및 완전 파열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발목 염좌 또는 일반적으로 발목이 삐었다 또는 접질렸다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파열되는 정도에 따라 1에서 3도 손상으로 분류됩니다. 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으나 발목 관절에서 불안정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1도 손상, 인대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발목 관절에서 약간의 불안정이 느껴지는 상태를 2도 손상, 그리고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을 경우를 3도 손상이라고 합니다. 인대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목 관절이 접질러지는 상태인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나뉩니다. 내재적 원인은 나이, 성별, 신체 구성 성분 비율, 신체적 체력 수준, 기술 수준 등과 같이 선수가 지니고 있는 원인을 말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나 경기장의 상태 등과 같이 외부적인 원인은 외재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스포츠 손상이 일어납니다. 즉, 운동선수들은 선수 자신이 지닌 내재적 원인으로 인해 스포츠 손상을 받을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좋지 않은 경기장 상태, 습한 날씨 등과 같은 외재적 원인에 노출이 되면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선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보다 큰 외력이 발생하는 특정 동작을 경험함으로써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포츠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 위험 요인으로는 이전의 손상 이력, 과도한 자세 흔들림, 비정상적인 발의 유형과 비정상적인 하지의 해부학적 발목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발목 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예방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스포츠 마사지, 발목 보호기, 스트레칭, 밸런스 보드 운동, 스포츠 테이핑, 냉찜질, 근육 강화 운동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을 경험했을 경우 손상 발생 후 최대 12개월 동안 스포츠 테이핑 또는 보조기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핑 또는 보조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발목 관절의 위치 감각을 향상시켜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 수용 감각 훈련 및 균형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고유 수용 감각이란 자신의 신체 위치나 자세, 평형 및 진행 중인 움직임에 대한 신체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발목 관절인대 손상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느끼는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고유 수용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그래서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의 재활 및 예방을 위해서는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밸런스 보드, 보수, 스타 엑스컬전 등을 이용한 균형 훈련 또는 신경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목 관절의 제한된 관절 가동 범위가 발목 관절, 인대 발목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발목 관절 주변의 근육 스트레칭 및 알파벳 운동과 같은 관절 가동 운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팔을 쭉 뻗고 벽에 의지해서 섭니다. 한쪽 다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내밀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내민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꿋꿋하게 펴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하고 10회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발바닥 중간에 고무밴드를 걸어서 몸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발바닥도 같이 몸 안쪽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10초 동안 동작을 유지하고 이를 10회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발목에 수건을 놓고 발목만을 움직여 A에서 Z까지 알파벳을 완성하는 운동으로 유연성 및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발목 관절 주변 근육의 강화 운동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발목 관절의 가족 번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세라밴드, 터보 튜빙을 이용하여 쉽게 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라밴드 등을 이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발목의 내측, 외측 근육을 강화하거나 아래 위로 힘을 주어 좌측 굴곡 운동과 배측 굴곡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구 없이 체중을 이용하여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은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통증, 발적, 종착 및 발목 관절의 기능 소실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조직의 치유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나 과도한 출혈과 부종은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소적인 빈혈로 인해 2차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출혈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적절한 부하, 냉찜질, 압박, 올림을 의미하는 폴리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포츠 손상 발생 시 초기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 발생 직후부터 폴리스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치를 받게 되면 손상 부위의 최소화와 치유되는 조직이 기존의 조직과 같은 배열을 이룸으로써 연부 조직의 효율이 최대화되어 손상 재발의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적절한 초기 처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목 관절이 접질러지는 상태인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특히 가쪽 인대 손상 발생 시 손상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부종과 내부 출혈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대의 파열 정도에 상관없이 폴리스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종과 관절 내부 출혈은 장기간 동안 관절 주변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손상 초기에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온찜질과 완전한 체중 부하와 같은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폴리스 원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의 발생 시 초기 처치로 적절한 폴리스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종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움직임을 완전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캐스트, 스플린트 또는 딱딱한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며 발목 관절을 보호하고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도 손상 및 3도 손상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통해 초기에 적절한 부하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 재생의 형태학적 측면과 신경 근골격계의 기능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하의 크기, 기간, 빈도, 방향, 강도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직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부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냉찜질 또는 저온요법은 근골격계 손상의 초기 처치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로 냉찜질의 목적은 국소 부위의 피부 온도를 낮추어 손상된 조직의 대사 요구량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2차적인 국소 부위 저산소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손상 직후부터 48에서 72시간 동안 2시간마다 20분씩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분 적용 후 10분 휴식하는 것 또한 피부 화상 및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냉찜질과 온찜질은 어떠한 경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냉찜질은 혈류량을 떨어뜨려 출혈을 억제하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온찜질은 근육을 풀어주는 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영양 공급으로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운동 전에는 온찜질이 좋고 운동 후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압박은 정맥계와 림프계의 압력을 증가시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냉찜질과 함께 적용하는 것 또한 조직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뼈와 같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숭아뼈 주변을 스펀지와 같은 재질로 채운 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부위를 높이 올려주는 올림은 정수압을 감소시켜 세포 간 질액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종창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올림 자세를 확인해 볼까요? 그림에서와 같이 손상된 부위가 심장 높이까지 혹은 더 높게 올려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손상이 발생 직후 72시간 동안은 HARM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히트, 열입니다. 손상을 입은 후 열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부위의 출혈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을 사용한 목욕, 사우나, 온찜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술입니다. 술을 섭취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재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손상 후에는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러닝,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중등도의 움직임은 손상된 부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그로 인해 손상 부위가 악화되면 물론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과도한 마사지는 손상 부위를 자극하게 되어 출혈을 증가시키고 종창이 더 심해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따라서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동안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직후 72시간 동안은 함을 피하라. 원활한 회복과 재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s always watching. Yes, the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Now the ball gets popped at the shallow center. That guy's trying to catch it. No, gets him right in the head. But look at this. The left fielder. He's got it. Comes in, saves the day. You are the hero. That bounced very high off of his skull. Oh, can you believe it? Well, one of them yelled out, "It's mine," and I don't think the other one was listening. It's a complete miscommunication. This is carrying out towards the gap in left center field. Carrying back, and it gets over the fence, off the glove. It's a 3-homer game! In unbelievable fashion, Kyle Seager becomes the 11th Mariner in franchise history with a 3-homer game, thanks to a friendly collision in left center. Unbelievable. Off the paint coat, yeah. Yeah, she's serving. Yeah, no, I know. Where's he going to get it? Oh, yeah. Gets it right in the head. She cranks her partner right in the old back of the head. Oh, She's done it again. Oh, no. Number 2. Ouch. You just wonder whether he'll start to adjust where he's standing soon. That is the second time this tournament that this... In this lineup. Hit that one hard on the button, and it sails away from Jones. Judge is going to try and make it to second, and he is in there. That ball just knuckled away from Adam Jones in right field. But you see, this ball just kind of goes the other way. He didn't even draw leather. They're going to give him... That's the muff. That's the muff. Oh! It's a little bit more impressive with a bat. Yeah, it is. Not exactly Bo Jackson, but man.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nd he almost went that. He almost went with that left hand. And Maxwell looking a little bit groggy, and a face which tells the story. Oh, great shot! Left hand, right hand from Maxwell. Well, where did that come from? I can hardly believe what I've seen. An astonishing turnaround. He gets to his feet, and he stops it. He stops it. Sam Maxwell turns that fight around. And where did that come from? He looked as though
gone. And then he... Line drive, base hit, fair ball down the right field line. Springer will score easily. Altuve heading to third. He's going to be waved around. Altuve scores the go-ahead run. Ball still loose. Astros are going to send Brantley home. He is going to circle him. Astros take the lead. 7-5. It's tucked in that corner for a good while, and we have no idea what was going on out there with Santander. 1-0 to Valera. Line drive down to the right field corner. Long run. This drops fair. And goes Kate Cateau will score. Anderson Police is just jogging to the ball. And Valera is still running. Valera rounds second, rounds third. Bravik coming home. And the Rail Riders win. Anderson Feliz thought the ball game was over. He picked it up off the warning track, throws it into the stands, and Scranton Wilkes-Barre wins. Got 2 sixes plus Brandt and Harvard. Haraguchi is ignited by the weather. Exacerbated line. That's actually funny, but only if you're not a Hanover fan. Fair loses his racket while serving, slips out of his hand. He goes on a double fault. And now the question is, can Pair get himself back together? All right, my question has been answered. And the answer is no. Score violation racket review warning. Driven to center. Smith going back. At the wall. He pushes it up and over. It's gone. Austin Hedges with a 2-run home run of Corey Garrett. And the Padres jump out to a 6-2 lead. Knicks playing with intensity, folks. Let's see if they can keep it up. Aldridge. Now that's Hilton, Smith, and Knox both were wide open to connect a rebound. I'm trying to who's the closest spur because they were running up the floor. Aldridge obviously takes the shot. Into it, baited into it. Hernandez hits a high fly ball to left. Ozuna's back out of room. Oh my goodness, what in the world happened to him? He misread it badly, climbing the wall, and then the ball landed on the warning track as he fell off of the wall and bounced over for a double. I don't know if he's embarrassed or hurt. He's marked Anthony Kay, and once again LAFC on the move. Want to look back at that. Carlos Vela with a simple strike from close in after the howler from Vegas. Oh no! Easy moments. That is just a horrendous occurrence for a goalkeeper. This happened. This is nuts. Oh, your guy hit his head on the backboard. This is in Division 3. Take another look at this. Like, Oh! that was really painful. Is he okay? You know, he's okay, right? Yeah, he's fine. He got up. Looks great. Over to Josie. Here we go. Here we go. Oh, he's trying to get too fancy. He's trying to get too fancy. He can't believe, look at him. He can't believe he missed it. He bricked it. He's human. He's human. Left foot. It's 3-1. It hits him in the face and goes in. I mean, it's that well played. Maybe even if you're 6'2", goal buffer. It's unlucky in the end. Comes off the far post. Get that. One. Hits one in the air to center field that sends Blackman back to the edge of the warning track. At the wall, it's off him and gone. It bounces off David Dahl and out of the park for the 27th of the season for Cody Bellinger. It hits in the palm of the glove, and that's the hardest place. What a horrible feeling that has to be. Uses his mind here, goes for the drag back, and then he's in a real mess. Touch the ball, yeah. Keepers come to Costa, made an error, and the captain makes a terrible blunder. And Bernardeschi, it's no mistake. Can't find the ball. They're going to try to score the tying run, and they do! And it gets away! LSU will walk it off! Oh my goodness! What just happened? Ground ball. Dylan Moore comes home. Nobody home! Wow. Bad news, Bears.
I don't even think that movie was this bad, was it? I'm not sure I've seen that from Brett Gardner, who was upset that that ball was caught, and thought he was mad before. Got cut up on the lip. This game will get to you. Even someone around as long as Brett Gardner. Trying to defend that ball away and missed. Made the penalty. Getting out because of injury. Here's Curry off the steal. And now shoots the three. Ronaldo just got away from Cook Leeson. Ronaldo. He's got to go down, I would think. There's an own goal here. Actually kicks on the one. Harden's got to get it up. And it's blocked on the play, and he hit himself right in the stars. So the Rockets are frustrated, especially. This right here, it's a good job, but this right here is good. And it's with the helmet. Watch the helmet, the bell goes in and just sticks it. Ouch. And it's the protector, the hand protector that gets it.